최상천의 사람나라 코리아 2030 첫 번째. 제가 요즘 솔직히 내 안목으로는 한국의 앞날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련해 보여요.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잘못된 구조,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너무나 참 어렵고, 그죠? 그 다음에 존중받지 못하고 막 살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좀 인생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국 사람들의 삶을 이래 보고 내 자신의 삶도 돌아봐도 그런 면도 있고. 저는요, 이대로 가면은 한국은 2030년이 되기 전에 적화 통일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핵보유국 김정은의 시소놀이. 핵보유국 김정은. 오늘날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엄청난 격동이 치고 있죠, 그죠? 이 격동의 근원지는 조선의 핵 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핵 보유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경향신문에 나온 건데요. 인터넷판 경향신문이겠죠, 그죠? 김정은 파한대소 북한 화성 15호형 발사 장면 공개. 이거 보면 김정희 되게 귀염상이에요, 이때는. 진짜. 그러고요. 이 사람이 북한 인민들과의 어떤 친화력을 뭘 만들어내는 데는 하여튼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 간부들하고 맞담배를 같이 피우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제 사람들한테 혹하게 하거든요. 네? 이런 모습은 김일성과 김정일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 이 노동신문 이제 기사인데요. 새로운 형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대성공 했다는 이 기사입니다. 이게요, 노동신문 말이지만은 나는 이 말에 동의해요. 역사적 대업 맞다. 인정해요.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날 ICBM 발사에 성공하고는 2018년 신년사 1월 1일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죠.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동의.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어려운 말 안 써요. 이 사람들은 어려운 말 전혀 안 쓰고 북한 인민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요.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 전력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트럼프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왜 중대한 역사적 대업이냐 하면요, 한반도가 아까 그 얘기했었죠, 그죠? 근대에 올수록 흔히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런 말은 별로 안 믿어요. 안 믿지만은 여하튼 주위를 보면요, 세계 4강에 둘러싸여 있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4강에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에 3대 핵강국이 어딥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지만은 별 위협적이지 않아요. 여기에 포위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전근대 왕조 시대에는요, 한국이 늘 조공국가였잖아요. 중국이 갖다 바친 조공국가였잖아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먹었잖아요. 일본이 먹었잖아요. 전쟁을 2번이나 치러가면서. 그죠? 그만큼 결사적으로 먹고 싶은 데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국도 종전하면서 2차 대전 끝나면서 한반도를 다 먹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소련하고 둘이 나눠 먹었잖아요. 양대 말하자면 이 진영의 두목국가 아니에요. 그죠? 패권국가 아니에요. 미국, 소련이 반쪽씩 나눠 먹을 정도로 요충지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먹이가 되거나 노예 노릇하거나 종속될 가능성이 99%다. 자주국가를 가질 수가 없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여기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 가지고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은 한반도 수호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처럼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죽는 사람이 아니고 불멸의 이순신이 생긴 겁니다. 진짜 불멸의 이순신입니다.
소설 불멸의 이순신은 죽은데 무슨 불멸의 이순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 코리아는 두 가지 엄청난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존재는요, 모든 생명체는, 또 모든 존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힘, 또 하나는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죠? 근데요, 자기 보존을 못하면 실현도 못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보존을 할 수 있는 힘, 자기 보존의 자산이 핵무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기 실현의 힘은요, 이건 나중에 우리 육아 얘기할 때, 제가 나중에 육아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실현의 기본 수단이 뭐냐? 모든 것을 하는데 기본 수단은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우리는 한국어라는 가장 섬세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한글이라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외국어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100점짜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실현할 수 있는 막강의 복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영어만 써대면 어떻게 됐냐? 우리가 가진 자산 스스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걸 살리면은 대단한 코리아가 될 수 있고, 이걸 못 살리면 그냥 뭐 망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요,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김정일이 같은 인물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게 있어요. 6월 20일, 금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0하루죠, 그죠? 10하루. 20일, 30일이니까 10하루 동안에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우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진은요, 한호석 씨가, 아까 얘기했던 한호석 씨가 쓴 글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세요. 김일성이 중국의 첫 국가 방문을 했대요. 국가 방문. 스테이트 비지트라는 국가 방문을 했는데, 이 국가 방문을 했을 때 나온 사람들 보세요. 등소평, 호요방. 그 다음에 면면들이 중국의 공산당 수뇌부들이 쫙 다 나온 거예요. 보세요. 저 끝에까지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세요. 조중관계는요, 한미관계보다도 더 깊어요.
그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조중관계는 6.25 때만 같이 했는 게 아닙니다. 항일 독립운동, 그 다음에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에 조선인들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을 절대 무시 못해요. 그래서 수십만이 죽으면서도 인민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1982년도에 이게 양국을 통틀어 가지고 국가 방문한 유일한 것이랍니다. 유일한.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조선에 온 게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방문한 거래요. 조중 역사 70년 통틀어가 두 번째죠. 그죠? 왜? 이번 조중 회담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노동 당사 앞에서 이제 딱 사진 찍은 거죠, 그죠? 그래서 6월 20일 날 시진핑이 첫 조선 국가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정상회담을 한 건데, 이게요, 아까 봤던 글 있죠? 한호석 씨의 글, 금수산 영빈관에서 합의한 반제 공동전선 구축과 사회주의 공동번영. 그러니까 반미, 반제카는 여기는 반미겠죠, 그죠?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동번영 목표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 한호석 씨가 반제익하는 건요, 사실은 적절하지는 못해요. 조중 공동정선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만 제국주의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얼마나 제국주의 짓 하는데, 요새. 예? 중국 1대1로 가는 그게 제국주의 책략 노선이에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조선을 국가 방문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평양에서 상봉한 것은 관례적인 국가 외교 활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동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공동 위협을 수행하며 사회주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동지적 상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면 맞는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서 김정은이요, 문재인과 트럼프한테는요, 각하라는 말을 써요. 대통령 각하. 이번에도 첫 북한 따르는 각하가 북한 따르는 받는 첫 미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요, 시진핑한테는 동지라 그래요. 달라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뭐가 더 우선이다? 민족보다는 체제가 우선이다.
그래서 통상적인 국가 방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게 있대요. 하나는 금수산 태양궁정. 이 뭐인데요?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인데, 저기요. 여기가 말하자면 주체의 성지예요. 여기가. 거기에 성대한 환영식, 그 앞에서 성대한, 광장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했다. 처음이래요.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앞에서 기념 촬영했는 거, 이것도 처음이래요. 그래서 특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은 중대한 의제를 토의하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게 뭐냐? 세 가지 차원에서 합의를 보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지역 정세, 만약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분석을 본 적이 없죠. 지금 국내 분석들은요, 너무 엉터리라. 내용 분석을 안 해요. 그냥 가십성 분석. 그래서 한반도 동북아시아 지역 국제사회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조중 두 나라의 공동이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 전술적으로 협동하기로 했다. 이 사람들은 전략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승리입니다. 여기에 공동협력한 겁니다. 전술은, 당면한 전술은 미국에 공동 대항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합의했다는 것은 거의 일체화했다는 얘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래요.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비핵화 이런 게 아니에요. 조선반도의 영구적 안전을 실현하려는 조선의 모든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이 추구하는 핵전략, 한반도 전략 전적으로 지지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김정은의 조선식 비핵화 방안을 확고히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실제로는요, 지금 시진핑이 급했잖아요, 그죠? 왜? 미중, 중미 그 패권 전쟁의 첫마당이 뭐냐 하면은 무역 전쟁이죠. 무역 패권 게임에 첫째로 그 싸움 붙은 게 그 무역 싸움이죠, 그죠? 중국이 무역 흑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 싸움이죠. 이 기술 싸움이 딱 붙은 데가 뭡니까? 화웨이 망울락한 거죠, 그죠? 화웨이가 그 5G 기술의 선두주자니까 화웨이를 어떻게든지 작살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은 군사충돌까지 가는데, 군사충돌은 웬만하면 안 가겠죠. 그렇죠? 둘 다 죽으니까. 근데 여하튼 이런, 말하자면
중국의 운명에 걸린 싸움이죠, 이거는. 그렇죠? 이 운명에 걸린 싸움에서 운명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섰던 게 뭡니까? 이제 무역 관련, 기술 관련 미국의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게 G20에서 밝혀지잖아, 그죠? G20에 오사카 회의에서. 그 직전에 지금 조선을 찾아갔다는 것은 조선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판단 안 하면 갈 필요가 없겠죠. 그 중대한 시기에.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선은 뭘 가지고 있어요?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그죠? 미국을 교란시키면요, 미국은 중국하고 전쟁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북의 도발력, 그걸 이제 미국한테 과시하는 거예요. 중국은 북이 도발할 수 있어 그러면은 과시하는 거예요. 그 대신 시진핑이 뭘 해줬냐? 무조건 조선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김정은이 저렇게 딱 조중 거기에 있잖아요. 저렇게 같이 딱 하지를 않아요. 아니 더 시선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대체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5차 조중 정상회담은요, 보세요. 1차에서 4차까지는 중국에서 열렸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선하고 핵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힘이 딸려요? 김정은의 힘이 딸린 겁니다. 힘이 딸리니까 누구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죠. 그래가지고 중국을 4차례나 방문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평양으로 갔죠. 왜? 시진핑이 급하거든. 지금까지 그건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합의는 뭐냐 하면은 공동 이익을 위한 전략 전술적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것인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3가지 얘기했죠, 그죠? 한반도 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전략 전술적으로 협력한다. 한반도에 있어서는 조선의 비핵화 방안을 전폭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조선이 핵보유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나라예요. 왜 그렇겠어요? 동북아에서의 그죠, 패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조선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반도에 대한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거는 중국이 진짜 미국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급하니까, 미중 패권을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가가지고 공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짠 데는요, 김정은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동북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제 특히 이제 대만 독립을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이 재무장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미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태평양 함대, 이 태평양을 지배하는, 태평양 지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미일 동맹에 조중이 공동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조선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핵 무력이 있기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개무시하겠죠.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미중 패권 싸움이 일어나죠. 패권 게임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싸움에 조중이 공동 대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북에서 극진 대우를 하고, 중국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북을 찾아가고, 북은 또 극진 대우를 했을 것 같으면 여기서 아주 뭡니까 극비적인 얘기가 오갔지 않냐 싶은데 뭔지는 모르죠. 그런데요, 중국이 미중 패권 싸움에서 위기에 처할 때는 우리가 조선이 한 방 날려줬구만. 아마 이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정도 되니까 중국이 이제는요, 북의 안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안전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안전은 핵무기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안전해요. 그럼 더 안전한 게 뭐냐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 추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유를 공급해줬다. 공급해주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원산에 지금 전번에 강의 때 얘기했죠. 호텔 40채를 쫙 그 원산 심리, 명사심리 그 근처에, 그죠? 쫙 그 호텔을 40개를 짓는데 그 사진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그 1년에 한 1,000만 원 수용한대요. 중국에서 관광 보내주면요, 이거는 뭐 그냥 북은 그냥 앉아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경제적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는 자신 있게 한판 붙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트럼프 아까 특별 대책하는 게 얘기했죠, 그죠? 문재인 시기에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 판문점에서 그 남북 중미 4개국이 이 종전선언하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냥 걷어차버리잖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뭐 해야 됩니까? 수구로 들어가지고 만나잖아요. 저거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미국 뜻대로. 트럼프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누구 뜻대로 다 됐어요? 김정은의 뜻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이 약속이 되면요, 이거는요 그냥 날개를 다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핵, 한쪽은 경제, 이런 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한다 이건데요, 사회주의라는 얘기들이 그 사이에 쑥 들어갔었어요. 사회주의 다 망해갔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사회주의 얘기가 부활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부활을 주도한 게 누구냐 하면요,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사회주의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이제 북이에요. 북에는 사회주의를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추구하는 게 그죠? 사회주의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6월 20일, 21일 그 만남에서 그죠? 어마어마한 걸 이뤄내는 겁니다. 첫째로 혈맹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 사이에 그죠? 중국이요. 북쪽보다는 어디하고 더 친했어요? 남쪽하고 더 친했어요. 미국하고 더 친하고, 북은 그냥 가난한 나라니까 개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북이 핵을 딱 가지니까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세요. 막 식사 대접하잖아. 저 뭐 어마어마한 대접하잖아. 그 김정은이 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트럼프급의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혈맹 관계 정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싸움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이요, 그 미중 패권 싸움에 대한 어떤 유튜브들을 쭉 내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다 미국이 압승할 거라고, 중국 망할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요, 중국에 수출 안 하면은 중국은 살아갈 길이 있어요. 내수 기반을 넓히면 돼요. 근데요, 미국은요, 관세 때렸다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이 이 산업 기반을 무너뜨린다. 그 전략 안 돼요. 미국이요, 진위 개수가 4.0이 넘는 나라예요. 중남미 수준이에요, 지금 빈부격차가. 미국의 한 50% 정도는요, 중국에 저가품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요, 중국 물품 안 들어가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을 버티도록 해주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사실은. 같이 망하자는 건데, 그래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 히토리움은 안 줘도요, 첨단 상품, 첨단 제품, 첨단 무기 생산이요, 엄청난 차질이 와요. 10년 이상 차질이 와요. 요즘 시대의 10년은요, 10년이 아니라 요즘 시기에 한 달이요, 옛날에 100년이에요. 미국 골로 가요. 미국도 패권 싸움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요, 일본을 주저앉히고 그럴 때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완전히 제압할 때는, 미국이 제압할 때는요, 그 나라들, 독일도 그렇고, GDP가요, 미국에 40%도 안 됐어요. 지금 중국의 GDP는 65%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구매력은요, 중국이 미국보다 구매력은 더 커요. 근데 무슨 중국을 마음대로 밟아요?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은 평화공존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있어가지고 여하튼 이 미중 패권을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일 동맹 때 조중 동맹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선이 커서요, 말하자면 덩치가 일본만큼 커버린 겁니다. 경제력은 일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게 뭐의 힘이다? 핵과 그 다음에 김정은 팀의 전략적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이 경제보장까지 사실상 하니까, 미국 제재하고 무관하게 너가 해봐. 연말까지 시한이, 너 멋대로 해봐. 너하고 대화 안 해. 배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너왜 인정하든 말든 그런 모습 안 보여요?
6월 28일, 29일 G20 오사카 회의에서 이래 되니까, 그죠? 보세요. 조선이 중국 편에 딱 서버리니까 미중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완전히 작살내놓겠다고 호언을 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G20 회의 때 트럼프가 어떻게 나왔냐 하는 게 그게 막 세계의 관심사였어요. 이제 뭐 중국 작살났다. 화웨이는 끝났어. 이랬어요. 다 그랬어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어떻게 했냐?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그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이제 싸움 안 한다, 이게. 휴전한 거예요, 휴전. 일단 휴전한 거라고 하는데, 휴전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29일 미중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8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가 3천억 달러 중국 제품에 대해서 최고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죠, 그죠? 그것도 이제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화웨이 죽이려고 그랬죠. 5G 기술이 그게 말하자면 차세대 기술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화웨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화웨이가 거의 선두주자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 화웨이 죽이려고 했던 걸 사실상 철회했어요. 그래서 미국 부품을 파는, 화웨이 회사에 미국 부품을 못 팔도록 했거든요. 파는데 동의했어요. 나는 화웨이에게 미국 부품들을 계속 파는 것을 허락하는 데 동의했다. 그 다음에 화웨이를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명단에서 뺄 것인지 곧 결정할 거다. 그래서 화웨이에다가 이제 물건 팔지 마라. 그러니까 화웨이에 퀄컴, 인텔, 구글 이런 굴지의 회사, 세계적인 회사들이 안 팔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웨이가 반도체 칩, 운영 시스템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죠?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물러섰을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선거 전략이다 그래요. 지금 선거가, 중간 선거가, 재선 내년 11월에 있죠, 그죠? 근데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후퇴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오히려 중국에 매가지를 탁 틀어지어 가지고, 그죠? 꺼보면은 막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재선 가도 오히려 막 길이 열리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물러서 뻗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은 조선 변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이 확고하게 중국 편에 딱 서버리고, 여차하면은 전번에 5월달에 우리 미사일 쏘는 거 봤지?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야. 태평양으로 쏠 거야. 그건요,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미국으로서도.
그뿐만 아니라 이 미사일뿐만 아니라요. 그 북은 미국에 대해서 도발할 수 있는 수단이요. 아직 내놓지 않는 수단이 무궁무진해요. 쟤들은 전략적 능력이 탁월해요. 보세요. 트럼프가 갑자기 미중 패권 게임에서 휴전을 선언하고 작살 내겠다 그런 걸 가만히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화웨이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안보 위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보 위협 때문에 화웨이 죽이겠다 그래 놔놓고는 그러면 그거는 안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안보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는 짓은 보면 발 싹 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서 아직 빼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이 말이 재밌어요.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30일 화웨이 제재를 완전히 다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금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어떤 뭐를 위해 가지고 남겨놓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근데요 보세요 6월 20일 날 시진핑이 방문해 가지고 그 다음에 28일 29일 그 오사카 G20 회의 때 중국을 작살낼 듯 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발을 빼고 그 다음에요 6월 30일 날은요 트럼프가 조선에 왔잖아. 한국에 왔잖아. 한국에 가지고 판문점에서 북쪽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죠. 그죠? 그 다음에 3차 정상회담, 조미 3차 정상회담을 53분 동안 했잖아. 그죠?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요, 심층 분석을 너무 못해. 순엉터리예요. 보세요. 이걸 이해하자면요. 북한의 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최선희가 외무성 제1부상이죠. 그죠? 말하자면 제1차관입니다. 최선희가 뭐냐면 셈법 바꿔야 대화한다. 미국이 너가 그 셈법 가지고 우리 대화 안 해. 이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 읽어 드릴게요. 최선희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하고 있다. 김정은 입장은 곧 밝힐 것이다. 하노이 2차 조미순호 회담 일정을 끝내고 귀국한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 이 3월 15일입니다. 을 갖고 조선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 단호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를 시험 유예를 미뤄놓는 걸 그러니까 핵미사일 시험을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유예하고 있다, 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쩔지를 곧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다시 그 미사일 다시 쏠 수 있어.
최선희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조선이 깊이 실망했다며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한다. 합의했어야 되는데 너가 합의 안 한 게 기회 놓친 거다. 그러면서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한 것 등에 대해 미국이 우리는 유예했는데 너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정치적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타협이나 대화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말에 와가지고는 더 강경합니다. 연말까지 미국은 셈법을 바꿔라. 이건 최후 통첩이야. 안 바꾸면 그땐 너하고 대화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지대로 다 할 거야. 세상에 익한 나라는 조선뿐이에요. 어느 나라도 미국한테 익한 나라는 조선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요, 시한부 표현만 4차례 했다 그래요. 12월 말이 시한이다. 그 얘기를 4번이나 강조했다 그래요. 최선희가. 그때 지나면 끝이다 이 얘기예요.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협박도 대단한 협박이죠.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미국이 운운하는 이른바 경로 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며 미국 보고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다. 경로는 회담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결정해. 너가 한 대로 안 따라가. 우리의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게 그죠? 이게요. 사실은요. 뭐냐 하면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핵무기가 진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세계 핵이 없을 때만 가능한 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세계에 핵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이거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핵 가질 거야. 간섭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이거 모르냐? 알아요. 문재인도.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러니까 당연히 변함이 없겠죠. 그죠? 괌에도 핵무기 두지 마. 이겁니다. 응?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요구한 조건 하에서 대화할래? 아니면 그만할래? 선택은 너가 해.
이렇게 보면요, 조선의 대화 조건은요, 다른 셈법이라고 얘기한대요. 사실은 이게요, 우리 핵 보유한 걸 인정해. 그 이외에는 길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시한은 금년 말까지야. 그 넘으면 없어. 거부하면은, 우리 이 제안을 거부하면은 미국이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문재인 앞세운 특별대책 실패했다 하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4월 11일 날 누구 불러? 문재인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성사시키고, 그 다음 시진핑까지 불러가지고 판문점에서 4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하자. 이 프로그램을 딱 만들었는데 이걸 깨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조중 5차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국을 불러가지고, 부르는 게 중국하고 말하자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개입하겠다고 사실상 간 거예요. 미중 패권 싸움에도 우리가 한몫하겠다고 나선 거죠. 조선이. 참 대단한 나라야. 거기다가 중국이 경제 지원까지 사실상 약속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미국이 제재 가지고도 뭐 제재를 풀어주네 마네 그거 가지고도 목줄을 잴 수도 없어. 이제는 뭐 미국이 조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답답한 게 누굽니까? 트럼프야. 백약이 무효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쫓아가요? 판문점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안내를 누가 맡았어요? 문재인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번개팅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그 사진입니다. 보세요. 여기 성조기와 인공기와 성조기가 쫙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 누구까지 왔어요? 이방카까지 왔죠. 이방카는 이 둘이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옆방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인내력 하나는 막 끝내주는 사람이야. 살이 나오겠어요. 이 또 북이요. 아주 얄밉게도 이것도 공개를 했어요. 6월 30일 북한 조선중앙TV는 7월 1일 전날 판문점 회동 기록 영화를 틀었는데, 거기에서 김정한 국방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거 누구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조선을 입국한 첫 미국 대통령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 땅까지 밟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김정의 손잡고 갔죠. 그죠?
조선이 말하는 대화 재개 조건. 대화 재개 조건이 뭡니까? 사실상 핵보유 인정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핵화 방안. 조선의 걸 다 수용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말대로 다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세계 돌아다니면서 아주 친밀하고 뭡니까? 이 특별한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누구를 내세우냐면 이방카를 내세워요. 그죠? 그래서 이방카 옷에 미국에서 대기 욕먹고 조롱당하고 있죠. 어쨌든 이방카를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 당신 너무너무 좋아해. 우리 딸까지 데려왔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카 여기 같이 얘기해도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 같이 뭐 얘기하자 하면. 그래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조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게요, 판문점 자유의 집이요,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판문점 북쪽 지역, 비무장지동 북쪽 지역은 누가 관할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토국 관할해요. 남쪽 지역은 유엔이 관할해요. 누가 관할한다? 사실은 미국이 관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문재인은 옆방에서 대기하다가 사진 찍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꼽사리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막 이 보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핵 폐기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 핵 폐기에서 핵 동결로 가느냐,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뜨기 시작해요. 보세요. 비건이 북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 핵 등 있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 동결을 하기를 원한다. 뭐예요? 핵 폐기하라 했다가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하라 했다가 언젠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 이거는 뭐 완전 바뀐 거죠. 협상 전략이 완전한 핵 폐기에서 핵 동결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보도를 했죠. 이미 핵 동결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눈치 빠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한국 언론만 이상해. 왜? 문제의 이면을 볼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볼 능력은 되는 사람은 또 정권에 아부하느라고 그런 걸 안 쓰니까. 참 슬퍼요, 슬퍼. 그러면서요, 비건이 대단히 획기적인 얘기를 해요. 김정은에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적 지원, 대화 확대, 상대국 수도에서의 주재를 언급했다. 상대 수도 주재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뜻한다. 미국과 조선 간에 연락사무소를 서로 두기로 했다. 사실상 수교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뭐냐면 핵동결 조건 하에서 그러겠다는 미국이 뜻이 나온 겁니다. 미국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왜 인도적 지원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미 미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예? 난 미국이요, 바보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중국하고 무역전쟁 치르는 거요, 잘못 건드렸어요. 조선만 엄청나게 키워준 거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급하니까 핵보위도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경제 지원도 약속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도적 지원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적의 제재의 효과가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목줄 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수교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 김정은 씨 우리가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근데요, 이 기사의 말미가 재밌어요. 그러나 미국이 비핵화의 첫 조치로 핵 동결안을 제시하더라도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언제는 북한요, 내가 볼 때도 ICBM 절대 폐기 안 해. 그거 없으면 미국 공격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게임은 처음부터 있잖아. 그죠? 우리가 그래 생각했잖아. 그죠? 처음부터 이거는 김정은의 게임이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김정은의 트럼프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갖고 노는 거예요. 자주조선과 김정은의 위력. 자주조선 대단하다. 그렇지만 이걸 미화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자주조선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요, 안팎이 있는데, 안은요, 국내는 자주조선의 그 국내는요, 대외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뭡니까? 똘똘 뭉치는 그런 이 체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죠? 국론이 분열돼간 이런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김정은이 벌써 축출됐어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으면. 그러니까 안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폐쇄적이고 독재를 하고 더구 나가서는 아무도 객소를 못하는 전체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 독재에서 김일성 신국으로 넘어가고 이게 종교적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래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이건 나중에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옛날에 강의했던 건데 김일성하고 박정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7.4 공동성명한 거예요. 그때 마치 통일이 금방 되듯이 했죠. 그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확 띄워놔요. 이게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민족주의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런 힘이 내적으로 이런 폐쇄적이고 독재고 전체주의 이런 힘이 강렬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이 가지고 있는요, 왜 이런 힘이 발휘가 되냐면 북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내적 평등입니다. 한국같이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요, 전체주의 아니라 뭘 해도 힘이 발휘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차별받는 사회에서 내가 미쳤다고 말이야.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북은요, 이 나름의 내적 평등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강해요. 자유가 없는 대신에. 그래서 이런 것이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이런 전체주의가 외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자주국가로서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소련에 의해서 해방이 됐죠. 그죠? 미소에 분할 점령하면서 해방됐죠. 그런데도 얼마 안 가지고 소련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주 노선으로. 그 다음에 분쟁 때, 중국 소련을 싸울 때도, 그죠? 딱 중립을 지켜가지고 자주 노선을 추구합니다. 미국이 압살할 때도 거의 굴하지 안 하고 포위 압살, 봉쇄 포위 압살한데도 거기에 자주화로 맞서가지고 오히려 반격을 합니다. 그 반격을 무기를 가진 게 뭡니까? 핵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조선의 어마어마한 힘, 이의 중심에는 김정은이 있어요. 김정은의 북한 쪽에 이제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요. 김정은의 전략 능력이 탁월해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고, 돌파해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첫째로 이제 미국하고 대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가지고 정권 잡고 몇 년? 2012년인가? 3년인가? 몇 년 안 돼가지고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죠. 그 다음에 지금 5분에 볼 것 같으면 미중 패권 게임에 개입을 해가지고 시소노를 하죠. 그죠? 그렇죠? 중국에 딱 편을 들면은 미국이, 스르고 오히려 막 달려와 붙어가지고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말이죠. 온갖 악수를 하고 온갖 아양을 떨어 트럼프가. 그래서 그죠? 이 김정은이 우선 미국을 활용할 줄 알아요. 미국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이 패권국가 아니에요. 근데요, 중국도 차마 도전하는 모습은 못 내밀죠. 그렇죠, 그죠? 근데 미국의 도전하는 모습을 세계 만방이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는 약소국의 영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1등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 힘을 이용하냐? 2등 중국의 힘을 이용해요. 2등 중국의 힘을. 그러니까 자기 힘이 극대화되고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연중항미를 해요. 뭐로? 고리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위세를 가지려면 우선 일본을 위압해버려야 돼요. 일본, 이거 내버려두면 이거, 뭐예요. 온갖, 여하튼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짝짝꿍이 되게 개입해가지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일본을 제압하고 위압하는 거는 막, 끝내줘요. 그 다음에요. 한국, 문재인 정권을요, 지도를 해요, 지도. 완전히 지도라기 말이 지도지, 갖고 놀아요. 아니, 교시를 해요, 교시.
그래가지고 요즘 그 교시가 뭡니까? 자한당과 조중동을 타파하라.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저지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작살나고 있죠. 누구한테? 일본 아베한테 작살나고 있어요.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바탕은 민족 자주 노선이죠. 그죠? 이게 북에서는 종교화되어 있어요. 민족 자주라는 게. 그래가지고 민족 자주의 목표가 뭐겠어요? 남북 통일입니다. 그래요, 그죠? 이 북에서의 통일은요, 국가 이념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위력과 김정은 팀의 전략 능력이 합해지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말 세계 최빈국의 나라가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1년 반 사이에 보세요. 조미 정상회담 3차례. 그것도 막 세계가 주목하는 거죠. 짜잔 하는 거죠. 장면들 연출했잖아. 그 다음에 조중 정상회담 세계 2위 중국과 5차례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3차례. 조러 정상회담 1차례. 그래서 지금요, 북이 세계에 몇 안 되는 전략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국가라는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도 세계 전략 없어요. 세계 전략이 있는 나라, 미국, 패권국가죠. 그죠? 중국, 뭐예요? 중국은 1대1로 세계 전략이죠. 그렇죠, 그죠? 러시아, 있는 동 마는 동 해요. 세계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잘 의심스러운 나라예요. 하여튼, 있다 치고. 조선은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게 사실은 세계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 세계 비핵화예요. 아마도 조선이요, 미국하고의 어떤 일정한 타협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핵화에 앞장설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들이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서 비핵화에 앞장설 거예요. 보세요. 세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에 더구나 3대 세습 국가에서 이런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꼬라지는 뭐냐? 세계 경제 11위, 12위 뭐 이런 걸 자랑하면서 경제 대국을 자랑하면서 돌아가면 뭐냐? 코메리카 짓 하고 있잖냐. 그 다음에요. 사방에 맹수가 우울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방에 맹수가 누구예요? 미국, 일본, 중국, 조선, 이게 전부 사방에 둘러싸고 있잖아.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짓이라고는 독자적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기가 딱 차요. 세계 전략은 몰라도요, 최소한도 통일 전략, 그 다음 동북아 전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은 저는 2030년 오기 전에 보세요. 지금까지 봐왔죠? 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들하고, 그죠? 붙어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이쪽에서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그런 당이 생기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겠습니다.